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배우 김수현 씨랑 교제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김세론 씨 그 음주운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소속사가 뭐 변제를 해줬는데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고, 김세론 씨가 이제 이에 못 견뎌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만약에 지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은 이때 행위를 들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만약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고발 조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김수현 씨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엔터 전문 변호사님께서 이제 엔터에서 좀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 토픽을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2월 16일날 이제 김세론 씨 배우께서 이제 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김수현 배우랑 관련돼서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좀 폭로가 있었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법적인 이슈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유튜브 채널이 유가족의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실어서 보도를 해준 바에 따르면은 김세론 씨가 2000년 7월 31일생인데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배우 김수현 씨랑 교제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골드메달리스트라는 김수현 씨 기획사에도 같이 소속되어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세론 씨 그 음주운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소속사가 뭐 변제를 해줬는데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고, 김세론 씨가 이제 이에 못 견뎌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라는 게 지금 유가족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족분들의 주장은 결국에는 김세론 씨를 운명을 달리하게 만든 요인이 이제 김수현 씨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가요? 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나씩 이제 법적인 이슈를 좀 따져보자면, 이제 교제 시점이 이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라는 건데, 예. 이때는 지금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경우죠? 그렇죠. 2015년이면은 지금 만 15세였었던 상황이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은 유가족이 그런 미성년자 성 관련해서 어떤 이제 고발을 김수현 씨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유가족 측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랑 사귀는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사귀기로 했어, 교제해야 라는 그 말 행위만으로 뭐 이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거나, 근데 미성년자도 이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죠? 지금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일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그 이상의 사람이 이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 그리고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그 위에 뭐 성인이나 뭐 19세가 간음이나 추행했을 땐 처벌을 하고 있어요. 김세론 씨 유가족 주장이 다 맞다면 2015년 11월 19일에서 2016년 7월 30일까지는 만 16세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동의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88년생인 이제 김수현 씨가 성인이 16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될 수는 있죠. 단 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이 된 거라서 이제 김세론 씨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15년에서 16년에 있었던 행위니까 이거는 적용되진 않죠. 만약에 지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은 이때 행위를 들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이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있어야 이제 처벌받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예. 형벌이 일반적으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서 이제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수현 씨를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게 처벌되기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어렵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또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이거를 저희는 음행매개 강요라고 부르고,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학대 행위에 일반적으로 아동이랑 뭐 동의하에 했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정해할 수 있는 뭐 성관계나 기타 성적 접촉, 뭐 그리고 기구로 뭐 학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광의의 그런 성적 접촉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기 때문에 김세론 씨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2018년 7월 30일까지의 어떤 이제 교제 중에 성관계나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은 이거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동복지법은 이제 성적 학대 행위나 이제 수치심을 줄 만한 강요적인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당시에 그런 증거들이 없고 김세론 씨나 김소연 씨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였다고 하면 이게 아동복지법 적용이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동복지법에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그 성적 학대 행위를 판단하는 게 뭐 나이가 만 17세면은 아니고 뭐 만 14세나 15세나 된다는 인류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크니컬하게 만 18세 미만에 그러면 해당하면 성적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성적 학대 행위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그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동도 충분히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해도 어쨌든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 이념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 성관계다. 성인이 아동을 한 거면 그루밍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 실제로 그냥 법원의 판단 받으세요 하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저희가 마냥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주장을 하냐에 따라서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지금 사망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일관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는 관건이 되겠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카톡이나 이제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족 측 주장에 따르면은 회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으로 굉장히 이제 김세론 씨가 힘들어했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또 회사 측에서는 회사 내 배임 이슈 때문에 내용 증명 자체를 안 보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디스패치가 공개를 했는데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니고 채무액이 얼마고 이거를 변제기를 이제 2013년 말까지로 정했는데 안 갚았으니 갚아라라는 내용 증명을 2024년 3월에 보냈다는 내용까지만 현재 오픈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7억 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몰랐었는데 좀 사냥개들 제작사가 소속사와 김세론 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이나 어쨌든 그 출연 의무라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얘기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회사가 좀 대신 갚아준 거죠. 네, 뭐 현재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일단은 대신 지급하고 그 내용 증명 보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에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내준 거를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은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기사에도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임 이슈가 있어서 일단 형식적으로 보낸 거고 안 갚아도 된다 혹은 여유가 생기면 갚아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김세론 씨가 이제 동일하게 이해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죠. 아니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가 대신 내줬는데 그거를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진 않나요? 이제 일단 6억 8천 그 약 7억 원에 대한 금액이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인정된 금액이고 이거를 소속사가 대신 일단 갚아주고 나중에 이제 아티스트가 천천히 갚기로 합의가 되었다면은 그걸로 문제 삼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저희가 뭐 그 금액의 다거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한꺼번에 갚아라 라고 해서 뭐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지나친 무슨 압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좀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거는 이제 뭐 추측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에게 갚을게라고 했는데 김수현 씨 측에서 어떤 별도의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배임 이슈가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라고 했는데 나 좀 살려줘 해서 갚겠다고 하는 거에 왜 답장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은 또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죠. 당사자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어가지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거나 그런 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유튜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반대 측 주장을 하겠다가 이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유가족이 얼마나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고 그 6억 8천의 변제를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증이나 구체적인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론이나 이런 상황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통상적으로 아티스트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소속사가 이거를 대신 먼저 변제해주는 경우는 흔합니다. 흔한 경우고 다만 이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는 매니지먼트의 영역인 거예요. 사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는 가수 또는 연기자가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 소속사가 정산금에서 이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굉장히 제너럴한 조항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매니지먼트 할 때는 소속사가 이거를
이거를 그냥 전액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서로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산 비율대로 일단 이거 우리가 내주면은 네 정산 비율대로 이제 공제 비용에 포함시키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거 우리가 먼저 내줄 테니까 이건 너네가 전액 갚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라고 유가족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김세론 씨한테 전액 탕감해 달라고 이해한 건 아니고, 김세론 씨도 내가 여유가 생기면 갚을게 하지만 변제 기한만 좀 늘려달라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어쨌든 갚겠다는 소비대체 계약을 쓰고 뭐 한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것 같은데, 유가족이 만약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고발 조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김수현 씨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거예요. 왜냐면은 김수현 씨도 유수한 그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런 모델 계약에 다 이런 품위유지 의무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뭐 아티스트의 이제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 계약이 다 해지될 수도 있는, 만약 유가족 사실대로 다 이게 된다면은 큰 이제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수현 씨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입장도 아직은 좀 뭐 일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현 씨 주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진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나이에 실제로 성행위가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확실히 되지만, 또 그때는 또 그 법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를 만약에 처벌하려면 아동복지법을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어가지고 입장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좀 더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깝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